안녕하세요. 아비투스의 박승원입니다. 오늘은 세강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는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괜찮은 문제들 그리고 친구들이 어려웠을 것 같다, 힘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칠판에도 나와 있듯이 12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12번은 문제를 요약해 놨는데 학교 A에서 출발해서 B 매점을 들러서 버스 정류장까지 C까지 가는 길을 최단 경로를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 B를 지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B를 거치고 나서 무조건 최단 경로로 가야 되는 요 경로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편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수를 최단 경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여섯, 셋,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9가지.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여덟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9가지가 될 거고 B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8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최단 경로수는 72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3번이고요. 중복조합과 조합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등호를 같이 동반한 부등식의 경우는 중복조합을 나타내고요. 등호가 없는 부등식은 조합을 얘기를 하죠. 중복조합은 H로 표현하면 될 거고 조합은 C라고 표현하겠죠. 우리가 이거 중복조합의 단원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포인트가 뭐냐면 F2랑 F3이 크거나 같고 F4와 F5가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대로 나눠서 작성을 식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이런 H와 C를 간략하게 풀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F1이 F2보다는 작지만 F2는 F3이랑 같고 F4랑 F5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F2랑 F3을 같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같다라고 놓고 보니까 요렇게가 뭐가 됩니까? 조합이 되죠. 그러면 이 서로 다른 5개가 그냥 3개만 뽑으면 되죠. 3개만 뽑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5개가 3개를 뽑아서 그냥 뽑아놓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옷이 2와 같은 거니까 10개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케이스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F2하고 F3이 같지가 않고요. F4와 F5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조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5개가 그냥 나열을 하면 됩니다. 4개를 뽑아서. 나열인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개를 4개를 뽑아 놓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배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이 1과 같을 거니까 5가 될 거고요. 마지막 이번에는 F2랑 F3이랑 같고 F4랑 F5가 크기가 이제 정해진 경우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2번 경우랑 똑같은 경우니까 얘도 똑같이 5시 1이 돼서 5개가 될 겁니다. 그쵸? 이제 마지막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F2하고 F4하고 이제 5랑 3이랑 전혀 다른 크기를 가지는 거예요. F1, F2, F3, F4, F5. 다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5개를 그냥 뽑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개. 그래서 총 10개, 5개, 5개, 하나 해서 총 22가지의 경우수를 갖겠습니다. 네, 14번 문제고요. 이제 문제를 요약하자면 이제 빨간 상자와 파란 상자가 있는데 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파란 상자에서 과일을 하나 넘겨줄 거고, 이제 빨간 상자에서 이제 과일을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꺼낼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꺼낸 과일이 배가 되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파란 상자에서 사과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배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집시다. 사과가 넘어가는 경우와 배가 넘어가는 경우들을 따질게요. 그럼 일단 파란 상자에서 사과를 보낼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5분의 2가 됐고, 그럼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빨간 상자에다 들어갔는데 빨간 상자 안에는 사과가 5개 있고 이제 배가 1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일단 5분의 2에서 배를 꺼낼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6개에서 배를 꺼집어낼 확률은 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요렇게 약분해서 1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넘어갈 건데 배가 넘어가는 확률은 5개 중에 3개가 되겠네요. 5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빨간 상자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 빨간 상자에는 사과가 4개, 배가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5분의 3에다가 배를 끄집어낼 확률 6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뭘 꺼낼 겁니까? 그 다음에는 또 배가 나왔다 생각할게요. 그럼 5개 중에서 하나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과가 나올 게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번에 똑같이 5분의 3이 될 거고요. 이제 처음에 뽑을 확률은 동일하겠죠. 6분의 2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됩니까? 사과가 나오면 됩니다. 5개 중에서 사과가 4개가 될 거고요. 4개 중에서 3개가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5분의 3에 6분의 2에 두 번째는 사과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는 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처음에 25분의 1 25분의 3 25분의 1. 자, 요렇게 나오는 가지수가 25분의 5가 되고요. 5분의 1 확률이 됩니다.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 더하시면 자, 15분의 3이 되니 전체는 15분의 4의 확률을 가질 겁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요.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죠.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조건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나올 거예요. 4H15라고 할 거고, 이제 나를 보는 순간 제한된 조건이 생겼네. 그럼 A, B, C, D를 어떻게 새롭게 바꿔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A라고 생각하고 6보다 크면 안 되니까 최대값을 6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최소값을 음이 아닌 거니까 0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6-라지 A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한번 볼게요. 그럼 A라는 수를 0부터 6까지로 주게 된다면
0이 들어가면 최대값 6이 나올 거고요. 6을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값 0이 됩니다. 그러면 딱 조건에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C도 마찬가지로,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 빼기 BCD라고 나타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한된 조건들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가지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6이 4개니까 24. 그리고 A, B, C, D가 될 거고요. A가 15.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 그럼 여기서 이제 단 A, D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문제가 너무나 편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서로 다른 4개가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이제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13이니까 12C 9이고 12C 3으로 계산을 하면 32, 12, 11, 10 해서 220이라는 전체 경우가 나올 거고, 이 경우들을 넘어가는 숫자들 A가 9일 때, A가 8일 때, A가 7일 때의 경우들을 다 빼주면 되겠죠. 근데 A도 9개, B도 9개, C도 9개, D도 9개. 그럼 마찬가지로 4가지의 경우가 생길 겁니다. A가 9가 되면 B, C, D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3개가 중복을 허락해서 0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C 0 해서 요거 1이니까 4 이렇게 될 거고요. 또 4개, 얘도 4개. 8이 되면요, B, C, D가 더해서 1이 나와야 됩니다. 서로 다른 3개가 중복 허락해서 1개 뽑아내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요거 더하면 3C1 해서 12개. 마찬가지로 7이 들어가면 BCD가 2가 되겠죠. BCD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 뽑아내면 됩니다. 4 곱하기 4C2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4, 3, 12에서 2를 하니까 6이고요. 요렇게 하면 24. 그럼 전체 요렇게 빠져야 되는 가짓수들이 16개, 총 40개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220까지 해서 40개를 뺀 180개가 우리가 필요하는 ABCD의 순서상이 될 겁니다. 네, 괜찮죠? 예, 17번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적어도란 말 때문에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뺄까? 이를 먼저 생각을 하다가 조건들이 너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저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하자라고 이제 바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학생들이 어떤 마음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요. 동일하게 문제를 푸는 순간 제가 이제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떤 스킬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자라고 해요. 왜냐,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뭐 화려한 기술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딱 문제를 읽고 할 수 있는 그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또 보고 처음에는 저거 되니까 전체 경우에 있어서 반대되는 사건 빼야지라고 했다가 이거 너무 이제 조건들 많이 걸리네. 그래서 바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는 검은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림을 그렸어요. 첫 번째 이렇게 검은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2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해놓고 그럼 또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네.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요거 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요걸 뒤집으면 되니까 요거 곱하기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것들을 좀 케이스들을 그려가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검은 공 이제 2개 들어가고요. 그러면 총 10개가 남아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는데 이제 흰 공을 이제 넣을 거예요. 흰 공을 이제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흰 공을 이렇게 넣을 건데 흰 공 4개에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검은 공들이 들어가야 돼요. 검은 공들이 들어가야 되고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다 보니 일단 검은 공이 6개가 남았어요. 6개가 남았는데 양쪽 끝에 검은 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안에는 검은 공이 2개 이상 겹치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 끝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 사이사이에 검은 공들이 2개씩 들어가 준다면 위에서 말하는 조건들 3가지 조건 다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되는 경우 수는 1개밖에 없어요. 요렇게 검검 흰 검검 흰 검검 흰 검검 흰 검검 요렇게 들어간 경우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요런 간단하게 하나 해결했고요. 그럼 두 번째 검검 들어오고요. 마지막에 흰 검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흰 공이 3개가 들어와야 돼요. 3개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 뭐 여기가 있을 텐데 이제 검은 공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근데 B와 C에는 무조건 검은 공이 1개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는 다른 색깔이 무조건 2개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2개씩을. 중복조합으로 풀면 되죠. 무조건 2개를 채워 넣고 A, B, C, D 자리에 몇 개를 더하면 돼요. 총 6개가 남았을 거니까 6개를 채워 넣으면 되는데 B하고 C 자리에는 무조건 2개를 넣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 B, C, D가 중복 허락해서 몇 개? 2개만 넣어주면 돼요. 되시겠죠? 그럼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5C2가 될 거니까 10개가 되겠죠. 근데 요거를 뒤집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지수는 총 20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1개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면요. 그냥 이거를 뭐 HC 뭐 P라고 해서 식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확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들을 조금 나열을 해서 어떤 케이스가 될 건지를 조금 세분화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는 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뭐 HC 나는 P로 풀래 C로 풀래 보다 케이스들을 조금 정해놓고 좀 세분화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계산을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짧은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자, A 플러스 C 플러스 D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B의 값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B의 값은 상관이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A가 가질 수 있는 게 1부터 7이니 7가지가 나올 거고요. C와 D는 7, 8, 90에서 2개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2가지의 전체 경우 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A, C, D가 짝수가 되는 확률들은 자, 그럼 이제 짝수 되는 것들 찾으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홀 짝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홀 짝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1, 3, 5, 7 이렇게 4개 가지가 있을 거고 C가 될 수 있는 게 7, 9 이렇게 2가지씩 있을 거예요. 다
적어보고 안 되는 것들은 7이 될 수 있죠. 7이 될 수 있으니까 7, 9 이렇게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짝이 되는 경우 8, 10, 10, 80, 10, 80, 10, 80, 1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첫 번째 경우에는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나올 거고 그냥 짝을 한 칸씩 밀립시다. 홀, 짝, 홀. 그러면 홀이 될 수 있는 게 1, 3, 5, 7. 짝이 될 수 있는 게 C가 짝이 될 수 있는 8밖에 없고요. 8밖에 없네요. 8밖에 없어요. 그리고 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9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4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짝을 밀리니까 짝, 홀.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2, 4, 6이죠. 2, 4, 6이고 C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홀이 돼야 되는 거니까 7, 9. 얘도 7, 9. 얘도 7, 9가 될 거고요. D가 홀수가 돼야 됩니다. 홀수가 되는 게 9. 얘는 없어요. 얘도 9. 얘는 없고요. 얘도 9. 얘는 없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냐면은 여기서는 3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일단 3가지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짝이 될 건데 짝이 되는 게 2, 4, 6이죠. 2, 4, 6이고 C가 될 수 있는 게 8. 10은 되면은 D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을 거니까 8밖에 없어요. 짝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요렇게 될 거고 됐죠? 그러면 여기는 10 여기서도 3개 그러면 총 16개 6개 그러니까 42분의 22 해서 21분의 11이라는 확률을 가질 겁니다. 뭐 이렇게 케이스를 분리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능하겠죠? 19번입니다. 제가 이제 한숨이 푹 나오는 게 19번 문제가 계산이 조금 많았어요. 계산이 좀 많아서 케이스들을 좀 많이 나눴던 걸로 되고 요거는 마지막 계산까지는 딱히 하진 않을게요. 마지막 계산까지는 딱히 안 하고 써야 되는 게 좀 너무 많아서 뭐 요거는 조건부 확률이죠. 자, 두 번째 시행에서 2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도 2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거죠.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고 아니면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거랑 첫 번째에서 2가 나오고 두 번째도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분자가 뭐가 올라갈 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2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2인 경우 그리고 첫 번째 2인 경우 두 번째도 2인 경우 그리고 첫 번째도 2이면서 두 번째도 2인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구해야 돼요. 다 구해야 돼서 좀 계산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좀 작성을 해요. 뭐 보기 편하게 뭐 P, B, 바, A라고 해서 뭐 PA 분의 PA 조집합 B를 하면 되는데 분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왔죠. 근데 요 A라는 안에는 B하고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문제를 풀 때 약간 실전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써요. 이렇게 쓰고 얘네들을 다 경우들을 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따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A와 B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뽑는다는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A에서 뽑고 또 A에서 뽑을 수도 있고, A에서 뽑고 B에서 뽑을 수도 있고, 세 번째, B에서 뽑고 A에서 뽑을 수도 있고, 네 번째, B에서 뽑고 또 B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이것들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 2의 1대 아닐 때 다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계산을 딱히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할게요. A에서 뽑았을 때, 첫 번째 뽑았을 때 2가 나올 거. 그리고 또 2가 나올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에서, 자, 요거를 좀 표로 볼까요? 첫 번째에서, 퍼스트에서도 2가 나오고, 세컨드에서도 2가 나올 건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될 거고, 이거를 조금 크게.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A에서 첫 번째에서도 나오고 A에서도 나오고 또 A에서 안 나오고 A에서 나오고 이걸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A에서 뽑고 B에서 뽑는 거니까 A에서 나오고 B에서도 나오고 A에서 나오지 않고 B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B에서 나오고 A에서 나오고 B에서 나오지 않고 A에서 나오고 B에서도 나오고 B에서도 나오고 B에서는 안 나오고 B에서 나오고 요렇게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닫아갔고요. 요것들을 어쨌든 A와 B를 고르는데 확률이 똑같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A 고를 거, B 고를 거에 대한 확률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A에서 나올 2가 나올 확률 이거 뭐 하시면 되죠. A에서 나올 확률 4분의 2 곱하기 A에서 또 나올 거니까 하나를 뽑았으니까 3개밖에 없을 겁니다.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서 안 나올 겁니다. A에서 안 나올 거니까 4분의 2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A에서 나올 거니까 3분의 2 이런 식으로 다 구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2일 때 첫 번째 시행이 2인 거니까 얘네들을 분자에 올려주시면 돼요. 요 전체 다 더한 거를 분모에 가시면 될 거고 요 네 가지 경우들을 분자에 올려주시면 조건부 확률이 딱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걸 다 이거 곱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30분의 17이 나올 겁니다. 5번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단순 계산하는 거니까 2분의 1 A 주머니, B 주머니 고르는 확률 2분의 1은 다 빼버릴 거고 A에서 고를 확률들만 이렇게 다 구해서 전체는 분모로 가고 핑크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분자로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조금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냐면요. 그냥 저는 재밌었습니다. 자, 문제를 간략하게 이제 볼 건데 160부터 180까지 1cm의 간격으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선발할 때요. 15명을. 근데 3개를 딱 뽑아서 15개 중에서 3개를 딱 뽑아서 그 중앙값을 K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앙값이 178보다 작은 확률을 P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1-P의 값을 구하래요.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1-P는 이거가 아닌 확률이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구할 확률을 새롭게 생각을 해봤어요. 새롭게. K라는 애가 17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뭐 이걸 구해서 이거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걸 구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그러면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가 나와야 돼요. 전체. 근데 15개가 15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1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178이 나오려고 하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178, 179, 180, 그 다음에 뭐 177.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요쪽에서 두 개를 뽑아요. 여기서 두 개를 뽑으면 안 되겠구나. 177은 대외를 시켜야겠구나. 178, 179, 180에서 두 개를 뽑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178, 180을 골랐다 치면 앞에 어떤 수가 와도 165라고 합시다. 165를 구했어. 그럼 165와 178과 180을 구했으니까 나는 그 중간값이 무조건 178이에요. 또는 165와 179와 180을 뽑았으면 그 중간값은 179입니다. 그럼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여기 세 개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냐면 두 개를 뽑으면 돼요. 그리고 몇 사람이 남아있냐면은 12사람이 있죠. 그 12사람 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겠네요. 네, 끝났어요. 12개 곱하기 3 하시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36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을 그냥 다 뽑으면 돼요. 얘네들 다 뽑아버리면은 무조건 얘는 178보다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세 개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경우 수는 37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 15, 14, 13이니까 3, 2, 5, 7. 35 곱하기 13이니까 455에서 37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1-p에 관한 얘기를 딱 다르게 받아들이면은 그 외에 반대되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예. 확률 통계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진 않을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진 않을 테니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딱 순서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막 NHR, NPR, ACR로 다가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건지를 계획을 좀 세우고 전략을 세운 뒤에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오늘 다른 곳에 와서 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오늘 바쁜데 제가 지금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이제 교재 작업을 하느라 조금 졸려가지고 지금 양해를 구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또 올려드리는 거니 열심히 공부해서 1학기 중간고사 합통이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3.1절 잘 보내시고 꼭 태극기를 개항을 하시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